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자전거 경기와 같은 심한 운동을 하고 나면 혈중 젖산이 상승하는데 수소화물을 복용한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듯이 대조군에 비하여 젖산을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포에서 NADH가 증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3. 수소화물의 항산화작용. 그림에서 보듯이 시험관 실험에서 배양세포의 활성산소와 실리카 하이드라이드를 첨가하면 첨가량과 정비례하여 활성산소를 제어하는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그림에서 보듯이 2주 동안 실리카 하이드라이드를 복용한 후 활성산소를 측정하였는데 실리카 하이드라이드 복용군은 플라세보를 복용한 대조군에 비하여 활성산소를 43%나 더 감소시켰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4. 수소화물의 세포막 전이 증가 작용. 그림에서 보듯이 수소화물을 투여하면 미토콘드리아의 막 전이가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 능력이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세포의 막 전이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다음 그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위의 그림과 같이 세포막 전이가 낮으면 적혈구가 서로 강하게 반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뭉치게 됩니다. 이것은 혈액순환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아래 그림은 수소화물 수용액을 복용하고 15분 후 적혈구를 관찰할 것인데 적혈구의 세포막 전이가 증가하여 세포가 서로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포막 전이의 증가는 필요한 영양분이 세포 내로 물질 이동이 용이해짐을 의미하고 노폐물은 세포 밖으로 쉽게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세포막 전이가 낮으면 산소의 통과를 막을 뿐만 아니라 필수 영양소의 흡수가 약해져 세포는 영양 실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 전이의 감소에 의하여 노폐물을 제거하는 능력이 감소하면 세포 내 독성 물질이 축적되고 혈액의 산성화가 발생하여 바이러스가 쉽게 증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산성화된 세포에서만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5. 수소화물의 세포 수화작용. 그림에서 보듯이 수소화물을 복용한 후 세포의 건강지표가 되는 세포 내부의 수분량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위의 그림은 일반 수돗물을 마시고 11분 후에 관찰한 적혈구의 모양인데 적혈구 모양이 구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탈수 현상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은 수소화물 수용액을 복용하고 11분 후에 찍은 적혈구 사진입니다.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대부분 세포의 수분 함량이 부족한데 수분 함량이 부족한 노인을 대상으로 수소화물을 복용시킨 결과 2주 만에
체내 수분 비율이 45%에서 48%로 증가했습니다. 세포 내 수분량의 중요성은 통계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가공음료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성인의 75%가 만성적으로 몸에 필요한 수분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포의 만성 탈수는 조기 노화를 일으키며 어지럼증, 두통, 피로감, 구강건조, 요통, 불안, 발기부전, 조기 주름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성 탈수의 정도가 심해지면 면역세포의 기능을 손상시켜 루푸스,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과 같은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의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화물 섭취에 의하여 세포의 수분량이 증가하는 것은 건강상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수소화물의 활력 증가작용. 그림에서 보듯이 39세의 마라톤 주자가 수소화물을 장기간 복용한 결과 해마다 기록이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활력이 증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수소 화물의 치료 효과를 보면은 정신질환, 뇌질환, 심장, 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내분비 질환, 암, 소화기 질환, 피부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치과 질환, 정형외과 질환, 그리고 근육 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플라즈마 의학에서 플라즈마 치료의 작용 메커니즘은 거의 대부분이 플라즈마의 활성 산소 및 활성 질소에 의한 산화 작용에 근거한 공격적 메커니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화 작용이란 전자를 뺏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플라즈마의 작용 메커니즘에는 산화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화전자, 하이드레이티드 엘렉트론 및 수소화물, 하이드라이드에 의한 환원 작용에 의한 메커니즘도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환원 작용이란 전자를 공급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플라즈마의 산화 작용을 이용하는 경우는 공격적 치료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사용함에 있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즈마의 환원 작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체 친화적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자의 생각으로는 플라즈마 치료는 의학에서 암을 비롯하여 정신과 질환 그리고 만성 질환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